네, 월요일 오후장 성공투자 오후 증시의 정인성입니다. 지금 중부지방은 폭우, 그리고 남부지방은 폭염, 날씨만큼이나 이 주식시장도 참 정신이 없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박자에 마음 잡기가 쉽지가 않고 가는 종목들 계속 보고 있자니 또 마음만 급해지고 있는 시장인데요. 오늘 시장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래도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묶여있는 가운데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1.2%까지 더 힘을 받으면서 오늘 확실히 조금은 온도차가 있는 개별주들의 흐름이 조금 더 눈에 띄는 코스닥 시장의 힘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더 뜨거워질 수 있는 8월장이 될 수 있도록 시장에 소외받지 않을 수 있는 전략으로 주주의 세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우를 뚫고 부천 지점에서 오셨어요. 유안타증권의 박현상 차장과 월요일 오후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다행히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빨간불이 조금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삼성전자에서부터 전기차 언택트까지 빠른 박자를 맞출 수 있는 시장의 큰 그림부터 좀 짚어보고 갈게요. 저도 시장을 보고 있으면 정신이 없고 마음만 막 급해지거든요. 요즘 객장 분위기 좀 어떤가요? 일단 너무나도 빠른 순환매에 다음 타자를 빨리 알려달라는 투기성 전화들이 많이 옵니다. 저도 오늘 그러려고 불렀어요. 정말로 이게 주식을 하는 분들이 정말로 빨간 상한가, 빨간 맛을 보면서 굉장히 환호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LG화학이 12% 뜨거든요. 아우. 그러면은 주식하는 저 입장에서 흥분이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우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시즌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고 네. 랩지노믹스 신고가를 계속 쓰고 있고 이러면은 요 밑에 있는 내 주식들이 워낙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LG화학 실적 발표를 통해서 2차 전지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음 타자는 무엇이냐라고 오늘 아침에도 좀 여쭤보고요. 네. 그래서 LG화학을 갖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이거 팔고 다른 거 이런 걸 또 사야겠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좀 진정하시고 LG화학 보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네. 예.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기쁘시죠. LG화학 이 큰 게 지금 뭐 10% 넘게 급등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팔고 다음에 또 뭐가 오를까 그 박자를 타기 위한 뭐를 살지를 굉장히 궁금해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박자를 잘 타야 될 테니까 시장의 박자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요. 지금 전기차 언택트가 다시 힘을 받잖아요. 삼성전자가 딱 6만 원 선 시장도 연고점에 걸렸을 때 또 기가 막히게 타이밍에 LG화학의 실적이 잘 나오면서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기차 언택트는 이번 주는 그럼 이들의 박자인가요? 이번 주도 역시 이들의 박자가 갈 가능성 높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다른 뭔가가 같이 나오면은 바뀔 수가 있는데 네. 일단 지금은 갈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도요? 왜냐하면은 2차 전지는 언택트라든지 실적의 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흥분할 만하고요. 특히 LG와 컨센이 4천억에서 거의 6천억까지 50%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 안에 있는 부분도 2차 전지 쪽이랑 ESS 쪽이랑 고르게 잘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여태까지 기다렸었던 뭐 양극재, 음극재 뭐 그런 다른 업체들이 흥분할 만하고 지난주부터 시장에서는 LG화학 벤더를 찾는 그런 움직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뭔가가 나오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다시 치고 나가지 않는 이상에는 이런 분위기는 일단 한동안 계속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 좀 신의 영역인가요? 삼성전자는 그럼 언제까지 쉴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른 무언가가 또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아마도 이제 저희 지난주 컨퍼런스 콜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비메모리 쪽 집중하고 EUV 쪽 집중하겠다라는 맞아요. 부분이고 그리고 IM 휴대폰 부분이 개선될 것이다거든요. 그러면은 아마도 여기서 추측을 해보면은 휴대폰 출하량, 휴대폰의 부분이 굉장히 서플에 잘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거든요. 네, 8월 맞아요. 5일 날. 그러면 언팩 행사 이후에 사전 예약까지의 그 흐름이 얼만큼 글로벌리하게 예약이 잘 되어 가느냐. 마치 작년에 폴드가 중국 및 인도에서 완판이 진행했을 때 흥분을 했던 것처럼 요 한 1, 2주 정도 흐름이 삼성전자 및 기타 휴대폰 부품주들의 주가를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보는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언택트 좀 말씀 좀 드릴 텐데 언택트 카카오의 실적 예. 발표가 또 이번 주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실적 발표는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주말에 아마존, 페이스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매출액이 40%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매출이 증가했다는 의미는
코로나19 안에서 집에서 소비할 수, 언택트로 소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테마로 보는, 그러니까 테마와 실적을 구분할 때 기준은 뭐냐면은 테마였다가 실적 짓는데 실적 꽂혀 나오면 테마주가 실적주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언택트가 이제 실적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했었잖아요. 네이버랑 카카오가 많이 올랐을 때 쉴 때 네. 2분기 실적은 잘 나왔고 왔는데 3분기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서 쉬고 있다라는 분석이 많았잖아요. 그게 3분기 컨센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거고 그 이제 카카오가 이번 주에 나오겠죠. 만약에 카카오가 오늘 쉬지 않아, 그러니까 오늘 오르지 않고 요 며칠 쉬었었으면은 아마도 제가 오늘 아침 답변에 언택트로 후반기 주 후반에 들어갈 만하다고 말씀 좀 드릴 거예요. 네. 근데 이미 그거 아마존 영향 때문에 미리 올려쳤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이 쉴 때는 절대적일 수 있지만은 미리 땡겼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추세 유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언택트에 대한 부분이 계속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눈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추세는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네. 지금 쫓아잡기는 좀 부담이 있고요. 근데 지금 전기차 언택트가 이 추세가 이번 주 가는 네.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가격대는 확실히 부담스럽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왜냐하면은 이게 가격대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쉽게 덤비지 못할 가격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LG화학이 이렇게 10% 넘게 급등을 하는데 진짜 쉽게 손 가는 분들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눌릴 때 매수인데 여기서 계속 눌릴 때 매수를 우리가 혼동을 하는데 네. 눌릴 때는 또 말씀드릴게요. 올랐다가 옆으로 기간 조정을 거치면 횡보할 때 눌릴 네. 때라 그러고 가격 조정 거칠 때는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눌릴 때 사부작 천천히 좀 매수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기타 이런 IT 쪽에서는 삼성전자의 언팩 행사 이후에 사전 예약까지의 시간 동안은 조금 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2차전지 언택트는 이번 주 추세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나 지금 워낙 급등한 데 따른 손나가기가 쉽지 않으니 결국에는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간 조정을 보이는 종목에서 우리가 그 다음 박자를 기다리면서 매수를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마음이 편하다는 점에서는 일단 좀 쉬고 있는 종목들을 편하게 매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간 조정을 보이는. 왜냐하면은 지금 LG화학이라든지 카카오, 네이버는 저희 방송에서 저희가 3달째 말씀 좀 드리고 있어서 맞아요. 아마도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웬만한 포트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있다는 전제 하에서 나머지 포트에는 앞으로 오를 것 같은 부분으로 좀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높이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기간 조정으로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그렇죠. 있는 쪽에서 그럼 그렇죠. 어디를 봐야 돼요? 일단 크게 2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 쉬고 있으면서 그 성장성 있는 쪽은 5G. 5G 지지난주죠. 다 얘기했는데 지금 쉬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일단 2주 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말씀드리자면은 그 이제 미국 글로벌 T-모바일이라든지 이런 회사, 이런 통신사들에서 2분기 투자에 대한 부분이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안 했어요. 네. 그래서 2분기는 안 좋지만 3분기로 가는 시기까지가 한 2달 정도 남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투자에 대한 부분이 조금 쉬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마 이번 주까지 이제 그 주파수 경매 이벤트가 있을 텐데 주파수 경매 이후에 버라이즌이 얼만큼 5G 중계기 쪽 그 주파수를 개타는 거에 따라서 투자 시기를 언제 발표할 것이냐 이 부분이 5G의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일주일 정도 좀 쉬면은 다시 5G에 갈 것 같고 그럼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합니다. 유효하네요. 오. 그리고 2번째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자동차가 제가 지난 주말에 좀 자료를 막 뒤져보다 보니까는 글로벌리하게 이익 추정치가 밑에도 높아지고 있는 쪽이 유일하게 자동차였어요. 오. 그러니까는 자동차 쪽은 오르지도 않았고 그래도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몸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들어갈 수 있으면은 드디어 자동차를 들어가봐도 되는 아닌가 이렇게 좀 같이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실적이 나오는데 쉬고 있는 종목에서의 다음 박자를 볼 수 있는 쪽을 보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런 부분에 네네. 흔들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야기해 주신 쪽이 자동차와 또 5G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제가 잠시 후에 종목픽으로 꼽아보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다음 이슈 볼까요? 삼성전자는 쉬지만 또 소부장 쪽은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 비메모리 쪽 그리고 기관 같은 쪽에는 오늘 또 포토레지스트 관련한 소재 쪽을 담더라고요. 삼성에서 지분 투자 이슈가 있었던 SNS텍이나 그런 쪽도 있었고 지금 포토레지스트 관련해서도 개발에 대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뭐 캠트로스 급등 나오고 있어요. 찐수혜주 찾아볼까요? 찐수혜주는 캠트로스와 동진세미캠 맞아요. 두 개를 먼저 오늘 말씀드리는데 딱 움직이는 쪽. 예.
가장 찌는요 동진세미캠이 맞아요. 경인양행은 여기 못 깁니까? 경인양행은 아직 시장에서 알려지질 않았습니다. 오늘 급등하긴 하는데. 근데 그 포트레스트 수혜주라고 이제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회사 측의 그 IR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네. 알려진 부분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아직은 그걸 확인해야 될 단계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포트레지스트 즉 삼성전자에서 세 번째 협력서를 이미 발표를 했죠. 그래서 국내 협력사 중에서 유일하게 동진세미캠이 EUV종 포트레이스 유리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찐 수혜주고 맞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 퍼가 올해 기준 13배밖에 안 나오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싸군요. 아직도 싸요. 그래서 올랐다고 하긴 하지만은 굉장히 싼 주식이기 때문에 동진세미캠이 밸류에이션과 내용이 같이 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캠트로스 같은 경우가 저 대부분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전해질 업체라고 좀 알고 있는데 네. 오늘 갑자기 이제 그 포트레지스 관련 그 뭐라 그러죠? 그 소재 쪽에 들어갈 수 있는 부품을 소재를 만든다 그래서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2차 전지 전해질이랑 포트레지스 소재면은요 거의 막강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시총이란 부분이 좀 부담이 있어가지고 좀 지금 노랑이 부담스러워 있긴 있더라도 이거는 나중에 좀 쉴 때 캠트로스를 지금 관중이 추가를 한다면은 나중에 가장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있기 때문에 매매는 동진세미캠, 관심 종목 추가는 캠트로스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캠트로스가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는 하나 동진세미캠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들고 그렇죠. 갈 수 있는 쪽이라는 거네요. SNS텍이나 YRK 지금 삼성의 지분 투자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이쪽은요? 재작년에 동진세미캠이 처음 그 삼성 그 지분 투자 얘기가 나왔을 때 제 기억으로 한 2달 쉬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뉴스 노출인가요? 예, 지금 저는 모멘텀 노출로 좀 보고 있고요. 어. 물론 SNS텍 같은 경우는 좀 틀릴 수가 있어요. EUV 쪽 블랭크 마스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마도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있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YRK를 그렇게 땡겼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오늘 YIK 같은 게 지금 음봉이 나오는데 네. 지금 음봉 나올 때 들어가는 것보다는요. 일단 모멘텀이 일단 훼손되면은요. 한 하루 이틀 정도 조금 더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더 밀린 다음에 길 때 천천히 분할 매수 정도.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뉴스 노출 따라서 조금 쉴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매매를 해본다면 동진세미캠의 지금 가격대에서도 싸기 때문에 그럼 소부장 쪽에서는 이쪽 제일 보고 계시네요. 신고가긴 하지만은 지금 신고가 강한 신고가가 아니고 굉장히 안정적인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좀 20배 정도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동진세미캠은 지속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고 있어요. 지금은 5G란 자동차의 박자를 기다리면서 담아가고 소부장 쪽에서는 동진세미캠이 이슈와 함께 안정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소재주로서 이야기를 또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움직이는 게임주 언택트 지금 뭐 카카오 네이버 갈 때 NC소프트도 다시 가고 웹젠이 오늘 또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각각 이슈가 있기는 한데 사실 오늘 이 AR, VR 로드맵 이 이슈도 있어서 그냥 같이 넣어봤어요. 게임주들에 대한 수익 기대감도 있으니까. 근데 일단 움직이고 있는 게임주들은 언택트들이 갈 때 움직이는 걸까요? 정말 개별적인 이슈의 모멘텀이 강한 걸까요? 언택트 가는데 그 제가 이슈까지 붙었군요. 이슈가 붙었는데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한 달 전쯤에 게임주 다시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웹젠 얘기하셨어요. 웹젠 말씀드렸고요. 어우. 예. 이게 시장 즉 게임주를 보는 애널리스트들의 시선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이유가 뭐냐면 실적은 웹젠은요. 그때 기준으로 퍼가 10배도 안 됐어요. 게임주 기준으로. 굉장히 원래 싼 주식이었어요. 실적이 나오는 유일하게 싼 주식 중에 중소형주, 게임주였거든요. 근데 이게 뮤 오리진이라든지 뮤 아크엔젤 이런 거가 나오면서 실적이 아니고 드디어 모멘텀으로 보는 게임주가 된 거예요. 모멘텀으로 보는 게임주가 되는 거는요. 언택트가 게임주에 대한 뷰를 바꾼 거죠. 그래서 NC소프트나 웹젠이나 둘 다 코로나 언택트가 게임주를 좋게 볼 수 있게 앞으로 좀 더 성장할 산업으로 바뀌게 한 게 맞고 네. NC 같은 경우는 지금 일정 삼아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실적이 아마 13일 날 발표를 할 거예요. 발표할 건데 지금 바람의 나라 이슈 때문에 NC소프트가 대장주에서 갑자기 밀렸다가 네. 한 3일 전부터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건 괜찮은 예. 거예요? 일단 바람의 나라가 넥슨의 바람의 나라가 지금 구글 매출 순위 지난주 기준 2위까지 올라왔어요. 리니지가 1위고요. 근데 지금 리니지 같은 경우는 1, 2위를 뺏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밀린 건데 막상 매출액을 확인해 봤더니 바람의 나라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리니지 매출엔 변함이 없었어요.
그만큼 하는 유저들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뺏긴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올라왔다. 리니지를 하다가 바람의 나라 간 게 아니에요. 어. 바람의 나라 하는 분들이 늘어난 거지. 오. 그러면은 굳이 재당주 위치를 뺏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 거군요. 예, 그리고 최근에 리니지 M에서 타이탄이라는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 이후에 매출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앞으로 일정 봤을 때 8월 12일 날이 리니지 2M 쪽에서 공성전 업데이트를 해요. 오, 실적 발표랑 얼추 비슷하네요. 13일 전날이죠. 그러면은 아마도 NC소프트의 신고가는 12, 13일 될 확률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그때 차익 실현할까요? 그때 추세 들어오는 걸 봐야죠. 아. 종목들 봐야 되는데 일단은 저는 그 전까지 시기 동안에 매매를 해봐도 된다. 다음 지금부터. 주까지는 시간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빠졌다가 이제 돌리는 시기니까는 60일도 전후해서 자리 부담 없거든요. 오히려 신고가 쫙 치고 있는 거 사는 것보다는 기존의 죄당주가 좀 쉬고 있고 올라갈 만한 이유가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가 네. 지금. 그런 이유를 될 만한 것들을 매매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웹젠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모바일 R2M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R2가 되게 잘 나가고 있었는데 R2 모바일이 사전 예약이 100만 명이 나왔어요. 그러다니까요. 원래 이렇게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웹진이 그러니까 세게 땡기는 네. 거죠. 그러면 원래 실적이 좋았었던데 저포에서 고포로 가는 중이죠. 어. 그러면은 웹젠도 역시 제가 그때 기억한 게 4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때 2만 9천 원을 기억을 하고 뭐 4만 원 한 번만 더 오르면 4만 원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는 충분히 부담이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부담이 없다. 지금 오늘은 부담이죠. 그렇죠. 오늘은 부담인데 네. 5일선 부근 정도에 닿았을 때 매매를 해본다면은 네. 뭐 부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NC소프트가 좋아요, 웹젠이 좋아요? 안정적인 분들, 안정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NC, 어. 예 그리고 이제 빠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웹젠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게임주 안에서는 확실히 이 뭐 대장과 더불어서 웹젠까지가 가장 최선호 준 거죠. 네. 네, 게임주들은 저갈 수 있는 박자. 확실히 또 NC소프트는 12일과 13일 중요 일정이 있는 만큼 그때까지도 힘을 더 가져갈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이슈 또 짚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이 높은 진단키트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셀트리온은 왜 자꾸 빠지다가 올라오는 것인가? 지금 바이오주 안에서도 뭐 SK 바이오팜도 오늘 보호예수 해제 이슈가 있었는데 또 언제 이걸 사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볼까요? 진단 키트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화 많이 오지 않아요? 엄청 오죠. 살까요 이거? 현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택 붙은 거 빨리 말려 사주세요 그래요. 아 모모텍? 네, 수젠택 아 이런 식으로. 그때 택 붙은 거가 진단 키트에 뭔가 있기 때문에 사주세요 하는데 결국 그런 걸 사드렸더니 수익이 또 나거든요. 오늘 또 휴마시스도 지금 크게 올라요. 네. 그러면은 시장이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려요. 시장의 과열은 미리 예단하는 건 아니다. 근데 주가를 봤을 때는 과열이라 볼 수 있긴 있거든요. 하지만은 과열은 끝나봐야지 과열인 걸 알기 때문에 네. 매매는 해볼만 해요. 하지만은 저는 지금 붙지 못하겠어요. 이게 현장에서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오늘도 수젠텍부터 시작해서 PCL도 가거든요. 그러면은 상한가 보냈어요. 다른 종목들 지난거는 움직이지 않았었던 시젠만 갔었는데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현장에서 약간 과열권에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런 거 어떻게 하겠어요?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요. 네. 하지만은 일단 지금 상한가라든지 20% 이상 돼선 붙기는 애매하다. 아 그렇다면 여기서 붙을 만한 거, 해볼 만한 거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셀트리온. 예. 셀트리온 근데 최근에 되게 주춤했잖아요. 오늘 올리긴 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현장에서 이런 진단키트 말고 가장 많이 일주일에서 받은 질문이 셀트리온 왜 그래요? 팔아버릴까요? 화나 죽겠어요 지금. 저랑 똑같은 질문하셨네요. 다 같으시 갖고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막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보시자 했는데 근데 30만 원 지키려는 노력이 좀 보이지 않아요? 예, 내력은 보이는데 아마 조만간 셀트리온이 실적 발표를 할 거예요. 할 건데 아직 그 일정상으로 아직 저희가 확인은 못하긴 했지만 조만간 하긴 할 건데요. 원래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확인하고 가는 경향이 좀 있고요. 네. 원래 바이오주는 실적 시즌에 잘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최근의 트렌드를 보시면 LG화학, 기타 다른 종목 보면 실적 발표 이후에 땡겼던 것처럼 아마도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추정으로 봤을 때 2분기 실적 같은 경우 컨센 부합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네. 그럼 컨센 부합 이상만 좀 나오게 되면은 다시 위로 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셀트리온이 오히려 바이오 쪽에서는 자리상으로도 부담이 좀 없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셀트리온 무슨 일이 있어서 흔들린 건 아니고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조금 확인하려는 심리와 함께 수급적으로 조금 주춤했지만 다시 땡길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예. 오, 네. 실적 발표가 언제 날지가 주요 핵심 포인트라는 부분. 진단키드 따라잡는 것보다 오히려 셀트리온 쪽을 보는 것이 낫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아, 그리고 SK 바이오팜. 바이오팜, 예. 바이오팜. 바이오팜은 좀 일정을 말씀드릴 텐데 7월 2일 날 상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한 달, 세 달, 6개월 이런 식으로 보유해서 물량이 풀려요. 그래서 한 달에 지금이 될 텐데 26만 주 정도. 그리고 3개월 후에는 170만 주가 풀리거든요. 그 후 6개월에는 600만 주 이상이 풀려요. 아직 물량 부담이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잘 안 가는 요건은 오버행 이슈. 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물량이 나온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세게 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밀린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보다는요. 아직은 기다려야 되거든요. 오히려 크게 밀릴 때 기다렸다가 한 주 아, 이런 식으로 좀 긴 안목에서 보고 매매를 실행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예.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조금 시간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3개월, 뭐 6개월까지라고 본다면 아직까지도 시간이 좀 있네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제 예전에 SK바이오팜 처음 이슈 말할 때 말씀드린 게 공모주 펀드를 좀 말씀 좀 드렸어요. 그래서 공모주 펀드가 물량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위치는요. 보호해수 기간을 얼만큼 많이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러면은 펀드들이 수익 나서 매도를 할 텐데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쪽은 많이 길게 들고 있는 쪽이란 말이에요. 아, 그럼 계속 6개월 정도까지는 물량 부담이 그렇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규 상장주를 우리 현장에서 매매할 때는 6개월 후부터 매매를 해보자. 왜냐하면 물량 소화가 거의 끝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좋긴 좋아요. 그렇지만은 긴 안목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직은 좀 저가 매수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보수적인 관점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종목픽 앞서서 뭐 5G 자동차 우리 뭐 다 얘기했습니다만 짧게 핵심만 꼽아볼까요? 만도 골라왔고요. 만도 좀 양치기 종목 아니에요? 제가 이 주주의 세계부터 기타 여러 시간에 제가 대형주를 잘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만큼 좀 잘 골라왔고요. 일단 만도 같은 경우는 바닥 오브 바닥입니다. 2분기 실적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759억이 적자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적자 난 것 중에서 일회성 비용이 553억이에요. 근데 553억 중에서 550억이 희망퇴직 위로금입니다. 그러면 떨거 다 떨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3분기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의 빠른 회복 그리고 로컬 OEM 확대라든지 부분이기 때문에 2분기보단 3분기, 4분기가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차트 모양 보시면은 바닥 바닥권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는 절대 부담이 없다. 그리고 오른 주식보다는 이런 주식을 일부 포트에 넣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목표가 35,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좀 의외의 종목이었거든요. 만도 좀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주의 세계 시장의 흐름과 더불어서 종목픽 만도까지 도움 말씀 들어봤어요.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